어, 특강은 오늘 한희경 이사님 뵙고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한희경 이사님 그 보스턴 미시건 대학을 나오시고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보스턴에서 일하시다가 중국에 가서 일하시고 지금 한국에 와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메리어트 계열의 호텔 한국에 런칭하기 직전에 그 호텔의 퀄리티 혹은 익스피리언스가 제대로 됐는지에 최종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희경 이사님이 퍼미션을 안 주면은 호텔이 오픈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행도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전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숙소 혹은 스테이 옵션들을 즐기는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뭐 게스트하우스부터 뭐 호텔까지 여러 그런 숙소 어커머데이션에 대한 테이스트가 있을 걸로 아는데 오늘 한희경 이사님이 좋은 호텔 경험이란 어떤 건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희경 이사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교수님 격이 그 강의가 너무 좋아갖고 제가 푹 빠져들다가 제가 뭘 얘기를 해야 될지를 까먹게 생겼어요 지금.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그 제가 쉐어 스크린 할까요? 네. 네. 시나요? 네, 지금 보입니다. 네. 그냥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제가 한번 그 비디오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한 3분짜리인데 이 비디오를 한번 보시고 뭘 느끼시는지 그냥 한번 봐주세요.
네. 이게 그 기존에는 그 리츠 칼튼이 리츠 칼튼 무슨 뭐 메리아신 메리아 이렇게 그 브랜드 자체 내에서 그 어떤 그 마케팅 비디오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사람들을 이제 관심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행위죠. 근데 아만 브랜드가 사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브랜드는 각 그 리조트나 리조트 호텔마다 각기의 그 특유의 그 동영상을 만들어내서 그들만이 그 얘기하는 라이프스타일이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징을 정하는 굉장히 좀 가장 지금 앞서 있는 사실 브랜드인데요. 어떻게 이거를 느끼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리조트의 광고이지만 리조트에 대한 거는 많이 없죠. 경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동영상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웰니스 리조트이기 때문에 어떤 덜어내기, 힐링 그런 그 이제 그거에 관계된 이제 동영상들이 많음으로써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아만 그 교토 리조트에 오면은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마 이거 아만 교토도 있지만 아만 항조, 아만 어디 이래갖고 아만 리조트 그 저기를 설치하시면은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저는 그 리조트하고 호텔 일을 개발하는 거를 지금 한 15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주거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텔과 그다음에 그 요양시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이 사실 가장 그 설계하고 개발하기가 가장 난해한 그 부동산 그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24시간 거기 살면서 매니지먼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험이라는 게 어떤 그 에셋에 대한 가치를 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난해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호텔 리조트 이제 제 전공 분야니까 그러니까 공간에서 어떤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 경험적, 즉 그러니까 상업적 공간적, 서비스적 경험의 최고는 제가 보기에는 호텔 리조트 리트릿을 말하는 hospitality 프로덕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 hospitality 마켓에서는 이 경험적인 어떤 서비스, 그다음에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돌이킬 수 없는 이게 굉장히 사실 저희 호텔 리조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딴 데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곳에 자꾸 오게 돼서 오고 싶어 하고 이곳에서 자꾸 있으면서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호텔에서는 수익 모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호텔 리조트에서 어떤 경험적인 그런 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저기 숫자와도 같은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게 지금 경험적이니까 제가 이거는 지금 보여드릴 거를 어떤 게스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 지나서 두 개, 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나 맥도날드 같이 그렇게 이렇게 시퀀스적인 경험보다는 여기서는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서큘러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나름 이게 좀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시면 처음에 보면은 발견, 그 디스커버리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발견을 하면 호텔을 내가 어디를 갈 거다 그럼 어디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어떤 호텔을 발견을 하면은 이제 거기를 여행을 가는 거죠. 이제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서 이제 호텔로 접근을 하면서 도착을 해서 로비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가서 저녁 때 이제 도착을 했으면 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객실로 올라가서 잠자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 가볍게 운동을 해서 그다음에 또 뭐 밑에 뷔페를 가갖고 조식을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 게스트 익스피리언스로 이제 이제 저희는 보는 거고요. 하나하나를 좀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경험이 어떠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와 기술이 이제 병합을 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지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호텔 여행을 갈 때 나는 어디 호텔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디스커버리 과정은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그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예전에는 그게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여행사에 가서 자기가 어떤 설명을 듣고서 이제 택하는 것도 있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 OTA라고 해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의 파워가 굉장히 이제 강해졌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agoda.com, 뭐 expedia.com, hotel.com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이제 호텔에 대한 정보가 이제 쉐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어 기존 전통적인 여행사에서 온라인 OTA로 이제 옮겨오면서 그러니까 국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이제 그 게스트 분들이 어떠한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호텔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사진들이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객실 사진 뭐 이렇게만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그 호텔 자체에서 이렇게 올리는 사진 말고도 고객들이 찍어서 올리는 것들과 같이 있어서 굉장히 그 이제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리고 어떤 경험을 이렇게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요. 어, 이제 그 OTA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요즘에 이제 이 호스피탈리티에서 일어난 일은 각 호텔 브랜드, 메리엇은 메리엇, 힐튼이면 힐튼, 뭐 하얏트면 하얏트 이렇게 자기네 그 레저베이션 웹사이트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OTA 같이, 그러니까 아고다, 뭐 익스피디아, 호텔닷컴 같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예약이 들어오면은 호텔에서 지급해야 되는 fee가 20%나 돼요. 그러니까 100불짜리 방이라면은 20불을 OTA한테 주고 80불만 호텔이 가져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퍼스트로 변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각 호텔 브랜드마다 자기네 플랫폼을 구축을 더 강화해서 직접 그 디렉트 부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이게 더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이득인 게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행을 하신다. 만약에 인터내셔널 호텔 브랜드에 묵으신다 그러면은 꼭 그 호텔 브랜드 웹사이트에 가시면 low rate guarantee가 됩니다. 이쪽에서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그런 OTA가 설명해 줄 수 없는 굉장히 자세한 그런 그 정보들, 그러니까 어떤 경험적인 면에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컴피티션이 심해지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기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가서 부킹하고 내 객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머물겠습니다.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일부 호텔에서는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체크인 서비스 프론트데스크 바로 옆에 항상 컨시어지 데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고객들이 가서 여기에서 제일 그 맛집이 어디예요? 예약 좀 해주시겠어요? 콘서트를 보고 싶은데 예약을 해주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기능적인 그런 것들이 미리 요즘에는 이제 예약을 하면은 어, 내가 그곳에 가서 어디에서 사진을 찍고 싶으세요라고 부르면 거기서 인스타그램able 그런 포인트들 전부 다 연결을 해서 미리 보내주면은 내가 거기 딱 그 그 리조트나 호텔에 갔을 때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사진 찍어갖고 SNS에 올려갖고 이제 어떤 나의 경험을 공유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인스타그래머블한 맵을 갖다가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컨시어지 데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나는 그냥 호텔에 가서 계속 책만 읽을 거예요. 방 안에 앉아서. 그러면은 나의 그 라이브러리를 미리
호텔에서 정리를 해갖고 추천을 해주는 굉장히 이게 그 서비스가 굉장히 고차원화되어 가는데 이게 경쟁이 심하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뭐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호텔을 발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에서 모두 다가 굉장히 많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무슨 뭐 펜션 뭐 한옥 펜션 어디 막 치면은 무슨 뭐 서유숙 뭐 펜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이제 개인들도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이제 호텔을 찾을 수 있는 이제 루트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을 해서 내가 뭐 차를 운전을 하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이제 갑니다. 여기서 접근이라는 건인데요. 이 호텔은 어떤 거 하나하나도 이유가 있어서 기획이 되고 거기에 엔지니어링과 서비스가 서로 디자인 서비스 엔지니어링이 모두 다 이제 컨비네이션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내는 산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는데 접근을 할때 호텔 사이니지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호텔 사이니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시퀀스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는 건데 브랜드에서 요구하는 거는 호텔에서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먼 거리에서 호텔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맨 그 지붕 특히 이제 지붕 맨 건물의 맨 꼭대기에 하는 그 사이니지가 일차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이니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호텔을 이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은 도로상에서 운전자의 눈 높이에 맞게 그다음에 사이니지가 또 하나 나옵니다. 외부 사이니지가.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호텔 안으로나 이제 리조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디렉셔널 맵이라고 그래갖고 어느 쪽으로 가야지 로비를 바로 가고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가서 체크인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로비에 도착하면은 바로 정면에 여기는 무슨 호텔입니다라는 그 이제 어떤 그 벽면 사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인에 이제 그 이제 하이어라키도 보면은 맨 꼭대기에 건물 맨 꼭대기에 있는 그런 그 외부 사이니지부터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게 있는 그걸 모뉴먼털 사이니지라고 저희는 하는데 모뉴멘털 사이니지에서 그다음에 디렉셔널 사이니지 들어가서 이제 그 이제 호텔 정문에 있는 엔트런스 사이니지 이렇게 이게 시퀀스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쪽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호텔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호텔을 못 찾는다. 그럼 이 시퀀스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승인을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이제 양쪽에 붙거나 아니면 위아래를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JW 메리엇이면은 위에다가 JW 메리엇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로컬로 뭐 JW 메리엇 무슨 대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옆에 약간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 이제 재밌죠. 그러니까 풀만 같은 경우는 이게 두바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와 위에 아랍어가 이제 동시에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제가 판교에 그래비티 호텔이라고 조선 호텔이 운영하는 그 호텔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래비티는 홍대 라이즈 그다음에 시청의 플라자와 같은 이제 그 어토그래프 컬렉션인데요. 브랜드에선 두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브랜드 스탠다드가 정형화가 돼서 저희가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뭐 리츠칼튼, 메리아, JW 메리아, W 웨스틴 이제 많이 들어보신 그런 브랜드는 저희 그 브랜드 스탠다드에 얄짤없이 다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장사를 하니까 이제 내가 호텔을 이제 자산이 많아서 호텔을 가지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나만의 호텔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호텔을 타겟으로 만든 게 이제 소프트 브랜드라고 하는데 소프트 브랜드는 브랜드 스탠다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따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나머지는 호텔 오너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대신 메리엇 호텔 브랜드를 소프트 브랜드를 살포시 얹어갖고 메리엇의 그 본보이 멤버들, 그러니까 1억 명이 넘는 멤버들한테 세일즈 앤 마케팅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서 저희는 그냥 보통 브랜드와 이제 이거를 소프트 브랜드라고 하는데 어로그래프 컬렉션은 소프트 브랜드예요. 그래서 판교의 그래비티 호텔을 가시나 그다음에 시청의 플라자 호텔을 가시나 아니면은 홍대 라이즈 호텔을 가면은 모두가 다 호텔 브랜드 호텔의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무슨 뭐 소방 설비, IT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메리엇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사이니지의 그 예로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시면은 여러분 모두 다 그 로비로 들어가죠. 로비에서 이제 경험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벨맨이 나와서 먼저 이제 그 짐을 내려주고 환영 인사를 하시고 그다음 로비는 저쪽입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줄 거예요. 이분들의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호텔에서 벨맨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비중이 높은 포지션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폴시즌 호텔 지금 광화문에 우리나라에는 있죠. 폴시즌 호텔을 만드신 이사도 샤프의 회장님은 벨맨이 호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벨맨의 제스처와 그다음에 벨맨의 그 이 환영을 이제 환영 인사를 대하는 이런 것들이 그 호텔에 대한 그 이미지를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벨맨이 그 호텔에서 일을 한다는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손님들을 굉장히 자신 있게, 그러니까 종업원이 아닌 종업원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자신 있는 그 태도로 마치 우리 집에 온 손님처럼 맞이해주는 그 벨맨이 있는 호텔이 참 좋은 호텔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로비로 들어오면은 로비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이제 체크인이잖아요. 내 방 객실 이제 객실을 이 어디인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 로비에 들어가서 가장 잘 보여야 될 게 프런트 데스크입니다. 프런트 데스크를 잘 배치를 못하면요. 손님들이 헤매기 시작을 하고 직원들을 찾아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에 호텔에 가시면요. 체크인 데스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체크인 데스크 바로 뒷벽이 호텔에서 가장 화려한 벽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보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아트웍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조명을 설치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게 포컬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포컬 포인트가 프런트 데스크 월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가 강릉의 시마크 호텔을 갔는데 거기가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했죠. 예. 건축가가 호텔을 설계를 하면은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건축적인 이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고객의 경험에 관계된 부분들이 약간 다소 이렇게 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음에 혹시 시마크 호텔에 들어가시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로비에 딱 들어가면은 눈에 띄는 게 앞에 있는 그 바다 전경이거든요. 호텔 체크인 데스크가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어떤 시각적인 경험과 어떤 기능적인 경험이 있을 때 시각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잘 조화롭게 겸비가 돼야지 좋은 호텔의 이제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인데 아무리 시각적으로 좋은데 내가 밤늦게 도착했어요.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바다는 안 보여요. 나는 호텔 프런트 데스크를 찾아가서 키를 받고 내 방에 올라가서 짐을 놓고 쉬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서는 전혀 그런 그 동선 라인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런트 데스크 뒤에 있는 그 로비 그 월이 가장 포컬 포인트라는 거죠. 거기에 가서 이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체크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동선이 뭐냐면은 객실 엘리베이터 뱅크예요.
객실 그러니까 이제 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고객들은 뭐 로비 바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지만은 나는 일단 체크인을 했으면은 일단 내 방에 올라가서 이제 내 짐을 놓고 또 이제 뭐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일이 하고서 이제 밑에 내려갈 수 있잖아. 대부분의 그런 식의 이제 루트를 거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객실을 그 다음에는 잘 찾아야 돼요. 그거가 또 이제 어디에 숨겨져 있거나 이제 이러면은 가방을 들고 온 로비를 이제 헤매고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호텔 그 이제 도면을 이제 검토를 할 때 이 시퀀스에 대해서 이 시퀀스가 잘 짜여져 있는지 공간 레이아웃이 잘 돼 있는지 그거를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자기 객실로 올라갔어요. 만약에 내가 10층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엘리베이터에 내린 그 공간을 저희는 게스트 엘리베이터 로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공간도 아니고 룸 사이니지예요. 왜냐하면 복도가 양옆으로 갈리는데 내 방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가 판단이 안 서면 또 나는 무거운 러기지를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렸을 때 거기에 근사한 콘솔에다가 뭐 아트웍도 있고 막 이러면 좋은데 항상 눈에 굉장히 잘 보이게 뭐 이쪽 방은 저쪽, 이쪽 룸은 이쪽이라는 그 표시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고 고기를 이제 고기를 떠나서 객실 복도로 가면서부터는 조도가 점점 약해지 이제 낮아집니다. 이게 하나의 시퀀스예요. 로비에서 만약에 낮에 도착했으면은 밝은 데서 들어와가고 눈이 이제 점점 이제 자연 채광에서 인공 조명으로 이제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도도 상당히 그 고객들의 동선에 따라서 저희가 시퀀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밤에 도착했을 때는 어두운 데 들어왔을 때 로비로 딱 들어오면요. 낮에만큼 로비의 조도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비에는 항상 조도를 조명할 수 있는 밤낮 모드가 있거나 아니면 디밍 시스템이 있어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눈이 필요하지 않게 이거는 이제 다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엔진 기술적인 이제 설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객실 복도를 딱 들어갔을 때 보통 모텔이나 콘도나 우리나라에서 객실 복도의 경험과 인터내셔널 호텔에서의 객실 복도의 경험이 다른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콘도나 이렇게 가면은 이 복도 바닥이 되게 타일이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 구르는 소리, 사람 발자국 소리, 특히 하이힐 신었을 때 또각또각 나는 소리 이것들이 굉장히 이 소음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 공기 처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쾌쾌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터내셔널 호텔의 객실 복도 안에는 이 벽이나 천장 위에 공기를 이게 한 시간에 두세 번씩 복도의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시스템 그리고 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바닥은 카펫이에요. 카펫이고 그 다음에 조도도 거기도 밤낮 조도로 이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도에서 제일 잘 보여야 되는 게 뭘까요? 복도에서 제일 잘 보여야 되는 건요. 다시 백투더 포인트 하면은 고객 경험이잖아요. 내 방을 잘 찾아야 돼요. 가장 밝은 게 객실 룸 사이니지예요. 룸 사이니지가 가장 잘 보여야지 그게 좋은 호텔이라고 저희는 이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퀀스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내 객실에 들어가면은 객실 카드를 키카드 도어 락에다가 대면은 문이 열리면서 키카드 홀더에 꽂잖아요. 꽂으면은 이제 이 모든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호텔 객실이라는 거는 낯선 곳이잖아요. 낯선 곳이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저항을 느끼지 않고 최대한 편안하게 공간을 이용을 하도록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전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버튼 하나나 버튼 두 개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설비를 그렇게 합니다. 설비를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어가면은 이제 그 키카드를 꽂으면
그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전기가 액티베이트가 되고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한눈에 내 방이 모두게 보이게 되면서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이제 그 편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 고객이 도착을 해서 그 밖에서부터 정문으로 들어와서 로비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객실로 올라간 그 시퀀싱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게 이제 객실, 욕실, 잠자기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뒷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호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점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거예요. 잠 잘 자고 화장실 깨끗한 거. 그리고 내가 샤워했을 때 물 잘 나오는 거.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가장 잘된 호텔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뭐 샹들리에를 되고 어떤 아트워크 이거는 그냥 저희가 말하는 그 벨스 앤 위슬로 그냥 데코레이티브한 그런 이제 부수적인 것들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호텔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약간 달라져서 옛날에는 럭셔리하고 가면 대리석도 있어야 되고 나 크리스탈 샹들리에도 있어야 되고 테레비도 굉장히 더 제일 크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갔을 때 내가 위생에 하나도 신경을 안 쓰게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소독이 돼 있고 어떤 안심 그래서 이 저 트러스트 팩터가 지금 가장 큰 거예요. 호텔에서는. 미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미적인 것보다는 지금 어떤 호텔에 대한 트러스트 팩터가 굉장히 가장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에어비앤비에서 뭐 로컬 경험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큰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다시 빅 브랜드가 다시 선호도를 얻는 게 이 고객들의 트러스트예요. 이제 빅 브랜드는 그만큼의 자본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소독이나 어떤 그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스템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굉장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메시징을 퍼블릭한테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그 위생 상태나 내가 마시는 공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적인 그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신뢰를 주는 브랜드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대두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이 호텔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됩니다. 지금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데요. 양극화 현상이라는 거를 잘 보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 그만큼 쓰고서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을 얻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도시에 있는 뭐 20층, 30층에 뭐 300객실, 400객실이 있는 뭐 리츠칼튼 리저브 이런 데를 가기를 이제 많이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에서는 저기 시골에 렌치 같은 큰 이제 리조트 형식의 단독으로 있는 그런 데를 가서 먼저 이제 자본력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가 하이어한 크루들을 먼저 보내요. 해서 온 집을 다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는 침대 시트나 베개도 자기가 집에서 가져갑니다. 이런 걸 다 쇼핑을 해서 먼저 해서 셋업을 하는 이런 이제 이런 현상도 재미있는 현상이 나는데 이건 되게 재미있는 게 고객의 경험에서 보면은 그 전까지는 호텔이 짜놓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게 내가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내가 나의 경험을 갖다가 주도를 하는 약간의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재미있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호텔에서. 이 피트니스도 사실 최근에 들어서 다시 대두되고 있는 컨셉이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지금 그 진화되고 있는데 호텔이 옛날에 호텔을 가면요 피트니스는 거의 아무도 안 갔어요. 거의 아무도 안 갔고 그리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좀 약간 기계 대수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해봤자 자전거, 러닝머신 뭐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신에 대한 자기에 대한 건강, 자기 주도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어떤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어서 피트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피트니스의 사이즈가 커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판교의 그래비티 호텔을 가보면요. 피트니스 자체만 해더라도 한 거의 50평이 넘게 지금 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카디오부터 시작해서 온갖 머신들이 있는데 그 머신들의 배열이 뭐 유명한 저희가 이제 어프로브한 피트니스 짐 벤더들이 시퀀싱을 해놔요. 여긴 자전거, 그다음에 러닝머신, 저쪽에 가면 뭐 이제 뭐 리프팅 하는 거 이런 것들 시퀀싱을 해놔서 사실 풀 서비스 호텔에 가서 피트니스를 딱 보시면요. 그거 이렇게 따라서 고객들이 따라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다음 그 옆에는 뭐 요가룸이나 어떤 뭐 명상룸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다 만들고 있는데 재밌는 게 생각을 하시면요. 이 피트니스는 돈을 받고 파는 데가 아니에요. 객실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는 거는 고객들이 그만큼 이거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높이고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호텔 초이스가 이제 선택을 할 때 그 호텔에 피트니스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수영장이 있어 얼마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가 객실처럼 이렇게 돈을 주고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객실 단가를 갖다가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숨은 요소이죠. 이제 호텔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호텔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호텔에 가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지 마시고요. 호텔을 그냥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시작하시고 이 호텔과 저 호텔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면요. 내가 나의 호텔 철학에 대해서 좀 생각에 이제 내주신 과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호텔에서는 잠자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해요. 침대가 편해야 됩니다. 메리엇이나 뭐 이제 그런 글로벌 호텔에 가면은 사람들이 잠자기가 편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침대 매트리스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스, 설타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같이 일을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는 특정 매트리스가 있어요. 뭐 뷰티 레스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침대 매트리스를 쓰고 그 위에 터퍼를 놓으면 일단 사람이 누웠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는 침대 사이즈를 바닥에서부터 610까지 거기를 맞춰야 합니다. 610을 맞추는 게 왜냐하면은 이 도시에 가서 메리엇 호텔을 갈 수도 있고 저 도시에 가서 메리엇 호텔을 갈 수 있는데 사실 몸이 기억하는 기억은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대 높이가 다르거나 이게 다르면은 이 고객 익스피리언스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침대 높이, 침대 매트리스, 그다음에 침대를 구성하고 있는 요건들을 전부 굉장히 스트릭하게 컨트롤하고요. 그 두 번째는 침구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사람이 잘 때 몸에 그러니까 살에 닿는 부분 있죠, 천들. 그게 굉장히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편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면수 있죠, cotton thread라고 하는데 면수를 컨트롤해요 저희는. 그래서 호텔에서는 350 면수를 꼭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1000짜리도 있는데 더 좋은 거를 쓰지 않는 이유는 호텔에서는 자주 세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세탁에도 면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호텔 침구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침구류가 내가 누웠을 때 잠옷을 입거나 아니면 반팔 잠옷을 입었을 때도 내 팔이나 다리에 닿았을 때 이 촉감이 좋은 거, 기분이 좋은.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는 주로 이제 하얀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하얀색이잖아요. 다른 패턴이 있고 다른 색깔이 있어 거기에 뭐가 묻어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얀색의 기분 좋은 빳빳한 침구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많이 쓰고요. 잠을 잘 자려면은 이 호텔 객실의 빛 차단이 100%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빛 차단 100%를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커튼이 달려 있는 윈도우 월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커튼만 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커튼에서 보면은
그 안막이 저희는 100% 되는 요구를 하는데 안막 그리고 쉬어 두 레이어가 있어요. 아마 호텔에 가서 보세요. 두 레이어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있어요. 나의 프라이버시를 원하면 안막은 걷어붙이고 쉬어는 놓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100%잘 자고 싶으면은 안막 다 차단을 해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도 빛이 차단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커튼과 창, 그 특히 이제 커튼 월, 글라스 그 저기 유리벽 이 맨 윗부분, 그다음에 커튼하고 벽이 만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지 이제 100%가 되는데 다음에 호텔에 들어가셨을 때 가실 그 기회가 있을 때 커튼을 한번 다 쳐보세요. 그래도 빛이 새면은 그거는 잘 하지 못한 호텔이고요. 안막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아직 그 인식이 많지가 않은데 안막을 테스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폰이나 이제 폰에 보면은 여기에 그 빛 저기 전등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커튼 뒤에다가 커튼 있으면 커튼 뒤에다가 빛을 쐬보셔서 빛이 앞에서 보이면은 그건 100% 안막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욕실에 들어가서는 싱크대나 샤워에 물 온수 뜨거운 물을 틀었을 때 온수가 10초 내에 나와야 합니다. 저희는 설비를 그렇게 이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온수가 10초가 나와야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바로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에 비해서 그 똑같이 중요한 게 물 압력이에요. 그 우리 그거 보이죠? 그러니까 물 샤워를 하면 샤워물이 나왔다가 좀 들었다가 나왔다가 들어 이거는 사실 고객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으로 저희는 이거를 다 잡고 그다음에 욕실에 들어갔을 때 뜨거운 물을 쓰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이제 사우나 같은 현상이 많이 잘 일어나잖아요. 집에서 하면은 저희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갖다가 그 80을 주입을 한다. 그럼 100을 뽑아내요. 그래서 항상 음압이 유지가 돼야지 수증기가 안 끼고 이게 그 화장실에 욕실에 공기가 쾌적하게 그리고 샤워실 문은 밖으로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누가 안에 쓰러졌을 때 구출이 가능할 수 있게 밖으로 열려야 합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로컬 호텔들은 안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요. 밖으로 열리면 문이 밖으로 열리는 만큼의 공간이 필요한데 안으로 열리면 그 공간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엔지니어링적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모든 게 합쳐서 이제 다 조화를 이루어서 고객에게 가장 좋은 그 잠을 잘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소음 되게 중요합니다. 소음 차단. 왜 그 대면 콘도 같은 밖에서 애들 뛰어다니고 막 이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바닥은 그래서 저희가 바닥은 LTV라고 그래갖고 인공나무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우드에다가 밑에다가 그 뭐지 고무 패드나 이런 것들이 다 부착이 돼 있는 거를 해서 소리나 충격이나 흡수할 수 있는 거. 배관은 배관에 그러니까 그 PVC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재료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특정하게 지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 내려가는 소리가 안 들려야 되거든요. 밤에 특히 잘 때 위층에서 화장실 내렸을 때 밑에 내가 있는 층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관의 자료, 그러니까 재질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특정하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객실 문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객실 문이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2시간 견딜 수가 있어요. 화재 시에 안 타요. 2시간 동안. 그리고 객실 문을 다음에 호텔에 가셨을 때 한번 보시는 게 그러니까 문을 딱 열면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도어가 있고 이제 딱 이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무 바킹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소음 차단이고 문이 프레임에 딱 닿았을 때 갭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메꿔주는 거. 그리고 특히 글로벌 호텔 가시면요. 객실 바닥 이게 문이면 밑바닥을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뭐가 만져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소리예요. 소리 있어서 이 문이 딱 닫히면은 그 소리 자동적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복도 객실에서 방에 이 사이를 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굉장히 많이 세부적인 거를 갖다가 보완을 함으로써 이제 고객이 잠을 잘 잘 수 있고 내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욕실은 아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과 어떤 미적인 것들이 다 결합이 된 게 호텔 객실인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호텔 객실 문이고요. 여기 이제 객실이고 복도고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보는 건 여기입니다. 요 구간과 요 구간. 호텔에서는 호텔 객실은 두 구간이에요. 요 구간은 wet 그러니까 물이 있는 wet area라고 저희는 하고 요게 dry area라고 하는데 요 7평에서 10평 이제 일반 호텔들을 요 안에 모든 기술적인 것과 미적인 것과 편안함과 서비스가 다 녹아 들어가야지 이게 좋은 고객 경험이 이제 창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심플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온도 수압, 그러니까 온도, 물 수압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포인트에 이제 녹여져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그 쉐라톤 팰리스가 없어져서 그런데 쉐라톤 호텔 브랜드의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객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텔 하고 싶다 그럼 이 프로토타입 사셔갖고 그냥 그대로 지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저희가 호텔 오너들에 대한 어떤 경험도 사실 편하게 해드리려고 일부 이제 브랜드들은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이러면은 호텔 전문 디자이너 외국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제 호텔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침대잖아요. 이 쉘턴 브랜드에서 처음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일부 호텔 이제 고객을 보니까 특히 쉘턴 브랜드는 3, 40대의 그 영 프로페셔널이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그들의 행동 패턴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옛날에 그처럼 옛날에처럼 책상에 앉아서 랩탑 보고서 랩탑 들고 일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침대에 누워갖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침대처럼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이게 침대가 올라올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여기 침대에 앉아서 랩탑, 그러니까 일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런 이제 기능을 갖다가 다 그 인테그레이트 해서 만든 게 이 무버블 bed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사실 시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이 보통 테이블 같이 보이지만 이게 여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랩탑 갖고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책상의 높이가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내가 뭘 먹을 때는 낮아야 되지만 책상처럼 이용할 때는 높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을 갖다가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구 이런 것도 호텔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화장실하고 잠자는 구간하고 이제 서로 구분이 없잖아요. 작은 공간을 크게 쓰기 위해서 일단은 트고 만약에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동 그 커튼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컨셉으로 호텔을 많이 해서 좀 더 고객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인공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호텔 브랜드에서 만들어낸 시나리오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나리오처럼 만들어내진 그런 호텔인데 여기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 트렌드가 뭐냐면 여기에 자연 경험을 섞어서 만든 체험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웰니스 리트릿, 웰니스 리조트, 웰니스 호텔 이런 종류가 이제 하나의 다른 새로운 분야로 지금 이제 많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조금씩 있었는데 이건 특권 계층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였는데 코로나로 하여금 이거에 대한 디맨드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중국 상해 근처 소주에다가 만들어 그 웰니스 리트리트, 그러니까 55,000평짜리인데 제가 일부 사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부 사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연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건물보다도 조경에 돈을 많이 써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외부 자연 공간과 내부 이제 공간이 서로 트위스트가 돼갖고 서로 이 고객의 경험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 내부, 내부, 외부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외부 스페이스에 대한 그 중요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도 회의를 할 수 있고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시면 이 텐트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신경을 썼냐 하면은, 보통 텐트 스트럭처는 굉장히 딱딱하고 별로 귀티가 안 나잖아요. 이게 매스 프로듀스된 그런 프로덕트니까, 저희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릴렉스하고 자연적, 좀 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유기적인 환경에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대화나 이제 그런 거를 하기를 꿈꿨기 때문에 이 텐트는 사실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천은, 이 천과 이게 사실 이렇게 철 기둥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나무 자체입니다, 사실. 나무 자체라서 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디 사막에 가면은 이게 쳐 있는 그런 텐트 느낌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이렇게 건물이지만 이런 요소를 가미를 해서 좀 다른 그 모임의 장소를 만들었고요. 이게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난 후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여기는 웰리스 리트릿이기 때문에 비움, 체험, 그러니까 비움, 덜어냄, 그다음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드라이브가 돼서 모든 디테일이 결정이 된, 이러기 때문에 일단 자연의 힘이 크거든요. 석양이나 저기 그 이제 일출을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겸허한 그런 그 심리 상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뷰를 곳곳에서 볼 수 있도록 건축도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제 이게 호텔 로비인데, 이 밖에 제 커서를 보면은 이쪽이 지금 차가 도착을 하면 이 문을 통해서 고객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웰리스 힐링 리트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호텔의 그 arrival experience와 다르게 저희 손님이 도착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커튼 같이 굉장히 부드러운 이제 마감재로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 직원 두 분이 서서 아로마 향이 들은 거기에 나는 그 물 수건, 그리고 웰컴 드링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릴렉싱한 그런 어떤 어라이벌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그리고 호텔 프런트데스크로 가지 않고 바로 티하우스로 옆에로 모셔서 모든 체크인은 돼 있어서 그냥 그 키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버틀러 서비스라고 해서 호텔 직원이 객실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요 공간을 지나면 엘리베이터 로비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힐링 리조트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연적인 그런 요소들을 건물 안에도 곳곳에도 있었고, 그리고 딱딱함보다는 굉장히 저희는 그 둥글둥글한 곡선들을 많이 이제 디자인을 해서, 가구고 뭐 카펫이고 천장 조명도 굉장히 디자인 언어를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호텔 복도도 자연에 대한 그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자연이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특히 이제 유리인데요. 저희가 이 생유리를 이 호텔 각 구간마다 해서 이쪽은 보라색 존, 저쪽으로 가면 더 가면 노란색 존 해서 자기 객실이 어느 존에 있는지 그 어떤 디렉셔널 사이니지도 될 수 있고, 자연에 대한, 자연 채광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익스피리언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복도에다가 했고, 여기는 집같이 만들려고 저희는 사실 그 좀 모험을 했는데 객실에 카펫을 안 깔았어요, 복도에. 예. 그래서 어, 대신 이 문이나 안에 그 소음 처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힐링 웰니스 리조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호텔 객실, 그러니까 이게 벽이에요. 여기는 복도고 안에는 객실인데, 여기가 만약에 페인트나 무슨 우리가 늘 보는 벽지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이거는 저희가 그 리사이클 우드거든요. 리사이클 우드를 중국에서 정력에서 이제 구해와 갖고 마치 옛날에 있었던처럼 나와 친근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썼고요. 이게 호텔 객실입니다. 호텔 객실, 집 같은 느낌의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상업적인 머티리얼을 전혀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펫, 이게 똑같은 카펫인데 호텔에 있는 카펫과 이 네팔에서 짠 그 손으로 짠 카펫은 다르거든요, 느낌이. 이거는 집에다가 까는 그런 느낌의 핸드터프트 카펫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그 힐링 리트릿이기 때문에 어떤 마사지나 어떤 트리트먼트를 받고서 잠을 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누워있는 시간이 보통 호텔보다 많거든요, 침대에. 그러면은 침대에 누웠을 때 위를 천장을 딱 봤을 때 보통의 호텔을 가면 여기에 시각 경보기, 화재 경보기, 뭐 스프링클러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저희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천장을 최대한 깨끗하게 아무것도 놓지 않는다였어. 이게 사실 소방법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는 다 이 스프링클러고 뭐고 간에 다 숨겼어요. 그 대신 물이 나오는 화재시 물이 나오는 반경이 다 커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 하나 이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그 이 저기 실링 팬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배터리가 다 나가니까 잠시 장소를 옮길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릴렉스하고 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하게 정리가 되는 그 호텔 객실 디자인을 통해서 고객이 굉장히 편안한 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저희 거고. 잠시만요. 이게 스파인데요. 보시면 이게 스파 3가지 사진인데 지하 같으세요? 여기 지하예요. 지하지만은 보시면은 그 로만 베트 같이 이 구간에서 내추럴 라이트 위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하인데 지하 같지 않게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굉장한 곡선과 그다음에 이 타일도 그래픽적으로 그라데이션이 있는 타일을 저희가 컴퓨터로 디자인한 다음에 이거를 커스터마이즈 해서 만들어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안에 들어오면 고객이 밖의 세계는 전부 다 있고 이 안에서 자기에게 몰두하는 시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있잖아요. 요게 수영장에 요게 뭐냐면 왓츠 테라피라고 최신 테라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자궁 안에 있었던 기억처럼 테라피스트하고 저하고 이 안에 이 통 안에 전부 혼자 들어가서 저는 물에 뛰고 테라피스트가 제가 물에 뜰수록 도와주고 살살살살 움직이는데 그게 중력의 저항을 최대한 안 받게 해주면서 관절염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또 옛날에 그런 엄마 자궁 속에서 있던 그런 어떤 기억의 소환 같은 게 일어서서 굉장히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내가 하는 행동도 있지만 남을 보는 또 그런 그 즐거움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지? 그랬을 때는 요 쿠쿤 같은 요 4개 있잖아요. 헐시 모양의 요 안에 들어가 갖고 앉아 있으면은 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물폭포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물 커튼이죠. 물 커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서 릴렉스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옆에는 아이들 옆에 또 이쪽으로 들어가면 휴식이 하면서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많고 여기는 수영장에 있으면서도 이 안에 나 혼자 들어가서 물 사우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제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는 때미는 거지만 터키 가면 하맘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게 다 디톡스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또한 이제 지하인데 지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도움처럼 저희가 만들어 갖고 요 안에 여기에 눕거나 앉아 있으면 여기에 전부 다 이제 스팀이나 이제 이게 따뜻하게 돼 있어서 땀 나고 이런 디톡스를 많이 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 이게 소금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금을 벽돌로 만들어 갖고 빛과 함께 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곳을 가더라도 고객의 경험이 깨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날 수 있게 디자인과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네. 그 일단 뭐 학생들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 직접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제가 채팅창에다 질문 하나 올렸는데요. 네. 그 호텔에 도착하면 이렇게 벨맨이 혹은 거기서 이제 트렁크를 받아주고 내 방까지 옮겨주잖아요. 네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굳이 내가 들고 가겠어 이럴 필요 없는 거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착하셔갖고 됐어요. 제가 할게요라고 하는데 그들의 자비입니다. 놔두십시오. 음. 그리고 요즘에는 재밌는 게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양상이 일어나는데 이 호텔 프런트데스크를 가지 않고 호텔을 들어가요. 그게 모바일 체크인이거든요. 모바일 체크인이라서 내가 호텔에 이미 도착을 했을 때는 저는 디지털 키를 제 핸드폰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프런트데스크를 패스를 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그걸로 이렇게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키 카드 되는 도어락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문을 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호텔의 경험이 다른 차원의 이제 경험이 나올 겁니다. 뭐 채팅창에 또 질문 있는데 한번 네. 봐주시겠어요? 안 보이죠. 제가 채팅창이 안 보이거든요. 뭐 잘못했나? 아래쪽에 채팅 버튼 한번 누르시면 네네네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 왜 안 보일까요? 그러면은 제가 채팅을 네, 들었어요. 예. 네,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시대에 더 호캉스가 많은. 근데 이거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요. 한국 호텔은 사실 호캉스에 대비하지 않았어요. 호캉스를 할 수 있는 호텔이라는 거는 호텔에 수영장도 잘 돼 있고 어떤 그런 부대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호텔들은 그런 부대 시설이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 비중을 상당히 줄여놨어요. 그래서 호텔 수영장 했을 때 머리에 정말 감동적으로 남는 호텔 수영장이 한국에서는 별로 없죠. 그나마 있는 게 인도어로 동대문 JW 메리엇이 좀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5월 25일 날 오픈하는 럭셔리 컬렉션 옛날 르네상스 그게 잘 돼 있고 뭐 반얀 트리 이 정도이기 때문에 호캉스라는 거는 일단 호캉스를 하려면 객실이 넓어야 되고요. 객실이 층고래도 높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 객실에서 24시간 있으면서 내가 불편함이 없고 답답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발코니도 있으면 더 좋고 그다음에 또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밑에 가서 수영장하고 짐하고 이런 부대 시설이 호텔 객실만큼 잘 돼 있어야지 그게 호캉스가 가능한데 한국에는 호캉스에 적합한 호텔이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호텔이 아직까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고객의 이제 선호도가 점점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 신규 호텔, 그러니까 요번 9월에 대전에 열리는 그 어로그래프 컬렉션이 하나 더 열리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르네상스 럭셔리 컬렉션 그 두 개가 부대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조선 호텔하고 그 신세계 그 정유경 씨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는 호캉스 반얀트리 호캉스 많이 가실 텐데 반얀트리는 사실 한국에서 너무 그 인플레이트된 브랜드예요. 반얀트리가 잘하는 거는
3스타로 저렴하게 지어서 5스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방값을 확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반얀추위 방에 가면 안에 욕조가 있잖아요. 그게 참 그러니까 구식 지역이에요. 욕조가 있기 때문에 욕조가 있는데 저는 욕조의 위생 상태를 사실 잘 못 믿고요. 욕조에 물이 담김으로써 이 방 안에 이 설비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야지 방이 쾌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저는 반얀추위보다는 그 싱가포르의 코모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코모, 그다음에 아만 이런 요 정도를 더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 경험이다 보니 공간이랑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공간 디자인과 사용자 네 호텔은요 건축가가 좋은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건축가보다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이게 우리 몸에 만지고 살갗에 닿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호텔 방에 들어가면은 소파에 앉아야 되는데 소파에 그 천에 이제 그런 종류라든지 편해야 되고 또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항상 편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편하고 아름답고 기능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파 천에 어떻게 잘못하면 콜라 썼죠? 와인 썼죠? 우유 썼죠? 그거를 다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이 소파 천이. 안 그러면 10년 만에 갈아야 될 걸 5년 만에 경비가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호텔이라는 게 미적인 것이 아니라 미적인 거 플러스 기능적인 거 메인터넌스 잘해야지 그래야 호텔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용자 입장이 훨씬 더 강화된 게 이제 호텔의 디자인이고요. 건축가들은 사실 큰 공간에 이제 그 건축 설계에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많은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 호텔이 한국에서 파크로쉐 정선인가요? 거기를 가보시고 어, 그 판교의 어로그래프나 아니면은 5월 달에 럭셔리 컬렉션 두 개를 가보세요. 건축가가 디자인한 호텔은요 굉장히 밋밋하고 차가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축을 공부할 때 뭐 패브릭이 어땠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가 자주 하는 게 노출 콘크리트. 호텔에서 노출 콘크리트 하면은 그러니까 공용부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방에서 내가 편안하게 옷 다 벗고 자고 잠옷 입고 자는데 노출 콘크리트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호텔 경험의 끝판왕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 저 많이 듣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원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원 완주의 아원고택인데요. 아원고택에서 사실 두 가지가 굉장히 모자라요. 그것만 보완된다면 저는 아원고택에 늘 가겠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얇은 요를 써서 자고 나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프고 화장실하고 샤워 시설 설계가 전문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점을 놓치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호텔리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아원고택에 그런 점이 보완이 돼 있다면은 고객의 경험 면에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모델이 한국에는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이 지불하는 팁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 뵈면은 그 럭셔리 호텔 가면요 팁 안 받습니다. 예, 팁 안 받는 게 이제 원칙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호텔 이제 월급에서 다 나가고 복지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게 팁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 이 서비스 문화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서로 고객에 자기가 서비스를 하고 싶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레스토랑 보면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웨이트레스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처럼 팁은 주지는 않는데 체크아웃 할 때 하우스키핑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팁을 놓으시는 거는 사실 에티켓이에요. 근데 그 외국 가서 쓰다 남은 동전 놓지 마시고 지폐로 그 동전 우르르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골칫덩어리예요. 네.
말해주신 호텔을 30만 원 1박인데 이게 충분히 새로운 경험. 어, 한국에서는 지금 제가 약간 이 주제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국내 숙박업, 그러니까 특히 거제도의 지평집, 그다음에 태안의 무이림,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운영하는 게 속속 하는데 여기가 방값이 40만 원, 50만 원 받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큰 사람입니다. 어, 건축가 지평집은 이거는 그 비판하는 게 아니고 건축가 조병수 씨가 만든 거고요. 태안의 무이림 같은 경우는 브랜딩하는 젊은 친구들이 공간에 대한 경험이 없이 굉장히 근사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모델은 사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무이림을 가봤긴 하지만 막상 가갖고 제가 무이림을 사용을 해보니까 경험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굉장히 결여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불편해서 동선이나 그다음에 내가 뷰 포인트나 아니면 산책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브랜드한 사람들의 어떤 이고적인 마인드에서 저는 생각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경험은 서울에서 그 제가 보기에는 제일 지금 가장 그 한국에서 럭셔리급으로 나오는 게 그 강남의 럭셔리 컬렉션일 거예요. 거기가 지금 객단가가 40에서 50만 원으로 하는데 거긴 조식 다 제공합니다. 그냥 조식을 풀로 뷔페 서비스에서 정영진 씨가 제공하겠다고 결심을 해갖고 그쪽 서비스는 그 조선호텔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페어먼트는 제가 한번 가서 자볼 예정이에요. 페어먼트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클래식한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코어 그룹이 사갖고서 약간 희석이 됐는데 글쎄 어떻게 좋을지 한번 거기도 주말에 40이고 주중에 한 35만 원 정도 되는데 예. 확실히 글로벌 호텔에 가시는 게 안전하게 만족도를 가질 수 있고요. 한국에는 지금 없지만은 외국에 이제 동남아시아나 있는 아만 호텔, 코모, 그다음에 이런 데 가면은 확실히 고객 만족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는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만 같은 경우 부탄에서 부탄에 5개가 있는데 각 호텔마다 방이 10개에서 20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에게 제 방에 해당된 버틀러가 제가 선호하는 비계까지 들고 쫓아다녀요, 거기는. 그리고 내가 가습기가 필요하다면 가습기까지 쫓아가지고 또 그런 차원의 서비스가 일어나는 게 아만이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호텔, 무지 호텔, 트렁크 호텔, 컨셉션이 이런 계획은 에이스 호텔은 코워킹이에요. 그러니까 힙하기도 하지만 거기는 로비의 혁신을 불러일으켜서 에이스 호텔 로비에 가면 모두 다 컴퓨터 랩탑 들고 뭐 하고 있죠. 카페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로비의 공간을 혁신화시킨 게 에이스 호텔이기 때문에 그러고 낮에는 그러고 저녁 때는 여기가 뭘로 변하는 나이트클럽으로 변해요. 그래서 정말 온갖 힙한 사람들이 다 있고 무지 호텔은 자기네 브랜드의 이 머천다이징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무지의 철학을 녹여서 만든 게 무지 호텔이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호텔도 이런 건데 이제 트렁크 호텔 그다음에 먹시 있잖아요. 사실 한국의 먹시는 성공한 편이 아닌데 좋은 먹시는 내년에 대전에서 나오고 그다음 명동에다 또 오픈을 할 건데 이 브랜드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밀레니얼 타겟이에요. 밀레니얼 타겟이기 때문에 객단가가 20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선이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부각을 시켜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레니얼들은 가서 내 방에 들어가고 24시간 나 혼자 책 읽고 이거 아니거든요. 모여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 딱 체크인을 들어가면요. 거기는 어디서 체크인을 하냐면 바에서예요. 로비의 바가 이렇게 디귿자로 있으면은 거기에 바의 한 구석에 프론트 데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인하고 뭐 술 한잔 마시고 거기에서 놀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그 공용부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음식 밴딩 머신 있잖아요. 뭐 비비고도 들어가 있고 해갖고 내가 언제나 먹고 싶을 때 밴딩 자동 자판기에서 꺼내갖고 옆에서 데워 먹을 수 있고 또 그거 가지고 옆에 가서 친구하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잠만 위에 가서 자고 그렇기 때문에 객실이 굉장히 최소화가 됐어요. 최소화가 되고 공용부가 최대화가 돼 있는 게 이제 먹시 호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을 타겟으로 한 그런 호텔들이 먹시 말고도 여러 가지가 다른 브랜드에서 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먹시가 제일 컨셉이 섹시하면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대전이나 명동에 오픈하는 거는 기대를 하셔도 되고 익선동에는 저희가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호텔 오너랑 그만큼의 먹시를 참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좋은 호텔이 하루에 이제 30만 원 이상 될 네,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데서 밥을 먹고 두 명이 네, 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경험을 주는 게 좋은 데서 좋은 밥을 먹는 게 인당 얼마 될까요? 한 5만 원, 뭐 7만 원?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세티스팩션을 주는 게 못지않게 호텔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좋은 침구와 네, 디자인도 있는 공간에서 네, 서비스를 받고 네, 하루를 보내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꼭 좋은 호텔만 가라고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좋은 호텔이라는 거는 나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이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호텔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의 좋은 호텔의 기준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리엇 계열에서는 먹시가 제일 가격이 낮고 그 다음이 페어필드예요. 페어필드가 있고 코트야드가 있는데 페어필드도 경험을 해보세요. 그것도 10만 원대 초반대거든요. 두 분이 들어가서 자면 거긴 조식은 제공이 되는데 페어필드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은 두 분이서 오토 판교그래프도 한번 경험을 하시고 럭셔리 컬렉션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 보셔야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기준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는 어, 브랜드 호텔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브랜드 호텔은 공식적으로 만들어낸 어떻게든 간에 이건 공식화된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 저 시골에 제가 많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은 돼지여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명나라 때 만든 마을에서 음, 어,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간단한 그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거기 가면은 딱 보면 정말 그 불편하게 호텔의 잣대를 대면은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물 수압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600년의 세월에서 누적된 그 감동이라는 게 벽에 있기나 그다음에 그 쓰여진 자재들 창문에서 봤을 때 그 와우장룡인가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 기와집들의 그 루프스케이프이 내 눈에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들에 이게 그러니까 편함의 기능을 그 불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요.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충분히 경험을 해보시라고. 예. 그리고 이런 데 가면은 저는 호텔 직원이 매뉴얼화된 서비스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를 20년 이상을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 돼지여관에 가면은 뜻밖의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음, 가만히 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너 왔구나. 음식 먹자. 그렇죠. 뭐 점심 먹을래? 부엌에 들어가서 후루룩 볶아주는 이런 어떤 사람의 그 냄새가 배어 있는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니드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경험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직 막 그런 말 있잖아요. 호텔이 너무 포화 상태다, 서울에. 서울의 호텔이 포화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직 정말 럭셔리라고 하는 호텔은 부재하고요, 서울에도. 그리고 지방에 저는 그 이 어퍼추니티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우리나라 그 가장
한국적인 거를 글로벌화로 이제 번역을 해서 개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켓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여행의 활성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 오늘 저기 특강해 주시고 질문 답변해 주셔서 이제 조금 어떤 호텔 갈 때 이렇게 그 테이스트를 어떻게 빌드할지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사실 오늘 특강하기 전에 그 한희경 이사님 따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인 그 센텐스를 하나 제가 픽업한 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경험할 때 굉장히 강한 경험, 시그니처 경험을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희경 이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경험을 쭉 만들다가 맛이 가는 순간이 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호텔 수건이 굉장히 헐었다든지 아니면 시트가 눅눅하다든지 뭐 그런 순간에 그 한희경 이사님 표현이 유리 조각처럼 그 유리 조각 깨지듯이 아주 산산이 흩어질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경험을 이렇게 잘 만들고 강점을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위크 포인트가 딱 노출되는 순간 이게 사상 누각처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가 못 참는 게 어, 호텔 수건이 얇거나 올이 풀려 있거나 아니면은 침대에 누웠을 때 이게 그 사포지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눅눅하거나 이거를 제일 못 참는데 음, 이거는 이거는 하우스키핑에서 하우스키핑이 잘 돌아가야지 되는 일이고 맨 처음에 구매했을 때 구매이사가 물건을 잘 선택을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음,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 다 있는데 갑자기 차를 마시는데 컵에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더라.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확 깨져버리는 거죠. 네. 경험의 연속과 그 질의 연속을, 질의 퀄리티를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일단 어떤 스탠다드 라인을 그 유지하는 것만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서빙하고 매일매일 거기를 치워 나가야 되고 뭐 그런 예,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 교육이 굉장히 챌린징한 일입니다. 음, 예, 직원 교육이 안 되면은 아무리 뭐 몇천억을 들여서 지원하더라도 그 가치를 발휘를 못하니까요. 네. 오늘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저기 오늘 이렇게 쭉 몇 가지 얘기하시면서 좋은 그 레퍼런스들을 주셨는데 계속 좀 그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 학생들도 좀 구경 갈 수 있게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